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이 환기도 시킬 겸 창문을 쫙 열었는데 창문 쪽으로 남자의 발바닥이 이렇게 보여. 아유, 저 남자 밤새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창문 열어놓고 뻗었네. 저기 저 모습 보이죠? 저거 이틀 전부터 그 모습 그대로예요. 원룸 강제로 따고 현관문 입구에서부터 핏자국이에요. 그럼 이거는 살인사건이죠.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왼쪽 뺨 있잖아요. 여기가 엄청나게 깊게 길지에 있어요. 원룸 출입문 CCTV를 살폈어요. 두 명이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용의자가 정문이 아니라 원룸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딱 나와요. 옆구리에 뭔가를 끼고 있어요. (2019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4년 전에 인천에서 발생했던 원룸 살인 사건. 원룸이요? 예, 원룸에서 일어났던 인천 원룸 살인 사건을 좀 다뤄보겠는데요. 2019년 2월 24일입니다. 일요일 날이 봄으로 좀 넘어가는 예, 일요일 날인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한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이 이제 원룸에서 창문을 이제 밖에 환기도 시킬 겸 창문을 쫙 열었는데 직선으로 보이는 206호 창이 보여요. 창이 보였는데 원래 거기 딱 이렇게 내려서 보면 거기 보여요. 창이. 보이는데 206호 창이 보이는데 그날은 이렇게 봤더니 창문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창문 쪽으로 남자의 발바닥이 이렇게 보여. 발바닥. 발바닥이 이렇게 딱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생각하기에는 아유, 저 남자 밤새 술 먹고 들어와서 그냥 창문 열어놓고 뻗었네. 이 추운 날에 2월 24일이잖아. 그렇죠. 자, 이틀이 지난 2월 26일 날 26일 날이에요. 화요일이네요. 이틀 지나서 하나 더 발견이 돼요. 창문 또 열어서 또 봤어요. 창문 열면서 아래층 또 보니까 또 문이 열려있네. 창문이 거기 206호가 그리고 여전히 남자 발이 보이는 거야. 똑같은 모습이야. 또 모습도. 이상하네.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원룸 관리인한테 이제 연락을 해요. 이거 이상해요.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왔어. 먼저 여자 집으로 왔어요. 이제 보려고? 여자 집으로 와갖고 이제 오니까 들어와서 저 보세요, 아저씨. 내려다 보세요. 저기 저 모습 보이죠? 저거 이틀 전부터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거 어떡해. 근데 저 사람 발바닥이 거뭇거뭇해. 관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2월 26일 날 19시 35분경에 112에 신고합니다. 바로 신고했네요. 112에. 그 112에서도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 상당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또 119를 불러요. 강제 개방하려고. 그래서 206호로 진입을 합니다. 딱 들어갔어요. 근데 웬걸 원룸 강제로 따고 현관문 들어가면서부터 입구에서부터 핏자국이에요. 끝장났네. 현관. 그런데 현관에 후라이팬이 나뒹굴고 있어요. 후라이팬이. 그 다음에 거의 저 원룸은 한 6평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6평 규모 원룸 안 전체가 거의 피바다요. 피가 그냥 흥건해요. 피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할 정도. 이건 완전히 범행 12시 21분경에 용의자가 빠져나오는 모습이 딱 나와요. 그게 정문이 아니라 원룸 A동의 뒷문으로 나온 게. 그럼 이거는 살인사건이죠. 이 시신은 원룸 싱크대 밑 그 바로 밑에 이제 엎드린 채로 사망했었던 거. 엎드린 채로.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거꾸로 발바닥이 보였던 거지. 발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본 거네요. 그렇게 보인 거죠.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지 지퍼는 열려 있었어요. 지퍼는 열려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머리하고 이 어깨 부위, 그러니까 상체 부위겠죠. 요 부분에는 티셔츠하고 외투로 덮여 있어요. 덮어줬네. 요건 범인이 덮은 거예요. 그래서 20시 10분경부터 이제 현장 감식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인천청에서 직접 과수팀이 8명 정도 나와가지고. 많이 나오셨네. 자, 옷가지를 벗겨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모습이 딱 드러나죠. 시바는 얼굴에 몰려 있어요. 당연하지. 얼굴에 엎어놨으니까. 얼굴 쪽으로 몰리죠. 부패는 급격히 진행 중에 있었던 거고. 따뜻했단 얘기예요? 따뜻한 거죠. 추운 날이지만 이제 창문 열려 있었는데 그럼에도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은 따뜻하지. 실내 온도는 21도씨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은 정수리. 여기요? 정수리. 그다음에 왼쪽 목에 열창이 있어요. 찔린 데. 찔렀네.
그다음에 등 부위에도 찔린 자국이 있어요. 막 찔렀네요, 그럼. 마구 찔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네. 왼쪽 뺨 있잖아요. 네. 여기가 엄청나게 깊게 찔려 있어요. 길게. 야, 잔인하다. 또 시신 주변에 이제 혈흔 족적이 다수 발견됐어요. 네. 요거는 자세히 살펴봤더니 화장실 슬리퍼 족적이에요. 아, 화장실 슬리퍼요. 그러면 범인 새끼가 사람 죽여놓고 화장실 슬리퍼 신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싱크대 주변 외에도 화장실에도 혈흔이 있었고요. 요건 뭐 씻거나 이러려고 했겠죠. 네.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봉구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싱크대 위에 피가 묻어 있는 가위가 1점 발견됐어요. 한 점. 식가위 보통 쓰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그 가위가 피가 묻어 있다면 그것도 범행 도구일 가능성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의문 가는 게 여기 상처 있잖아요. 네, 예. 동맥 끊어진 예, 상처. 끊어진 이거는 거. 가위로 불가능하거든요. 가위는 찌르거나 날로 이렇게 깊숙이 걸 수는 없어요. 피는 안 들어가요. 예, 네, 깊이는 맞아요. 안 들어가니까. 예, 자르는 기능이라. 예, 어떤 가위로 살해한 경우는 대체로 찔러갖고 오리거든요. 예. 그런데 요거는 싱크대 위에 있는 가위는 피가 묻어 있는 건 맞는데 네, 네. 그걸로 직접 사인이 되는 뺨을 공격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29세 남성입니다. A라고 할게요, 편의상. 젊은 톤. 세입자 네, A. A씨. 29세 남성. 네. 방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예, 예. 방 안에는 간이 테이블에 먹다 남은 술안주, 그 다음에 소주잔 2개, 젓가락 1벌. 정황은 가해자, 피해자가 같이 술 먹었다는 정황이 나오는. 소주잔 두 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 깨진 소주병이 있어요. 공격 수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네. 자, 과수팀은 이제 이 소주병, 네. 페트병,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주 잔, 예. 그 다음에 피해자 덮은 의류에서 의류 지문이나 이제 네. 또 DNA 제출을 합니다. 예, 예, 예. 휴대폰하고 지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강도살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네요. 예. 특히 제일 경찰이 그 현장에서 이거 이상하다 생각한 거 뭐냐면 책상 위에 보니까 광마우스 하죠. 네. 광마우스는 번쩍이고 있는데 노트북하고 컴퓨터는 없어요. 가져왔네.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상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또 강도상해로 보기에 또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그러면 침입훈이 있어야지. 침입훈이. 면식범끼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면식범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면식범도 강론되잖아요. 선반 위에 네. 선반 위에 카드 결제했다가 취소한 영수증이 하나 이렇게 봤더니 장소는 구월동이에요. 집에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노래방이에요. 노래주점. 노래 주점에서. 네, 노래주점. 그 취소한 시간이 2월 24일 05시 28분이에요. 새벽이네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은 05시 20 그러니까 2월 24일 05시 28분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피해자 가족한테 연락을 하죠. 아유,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어 이건. 전부 인천에 거주해요. 부모하고 누나하고 이제 매형 같이 이제 현장으로 왔어요. 자, CCTV 가볼게요. 자, 원룸도 CCTV가 있잖아요. 있죠. 네, 보안용. 그래서 원룸 출입문 CCTV를 살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달아놔야지. 역광 때문에 안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거는 2월 24일 날 그 원룸에 출입한 출입자 전부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엄청나게 초래하는 거예요. 예. 안 나오는 부분은 못 하는 거잖아. 아이고. 그다음에 아까 9월동 노래주점 네. 이제 그 취소한 데 있잖아요. 새벽 다시 거기에 다시. 탐문해요. 네. 화면에 피해자가 나옵니다. 아, 피해자 나왔어요? 예, 당연하죠. 그 직하게. 취소하는 사람 나오지. 예. 그리고 플러스 남자 한 명이 나왔어. 여기 유력하죠, 그죠? 오, 야, 갑자기 자, 그 남자는 패딩을 착용하고 있어요. 패딩을 착용했고요. 그리고 왜소한 체격이에요. 아. 근데 문제는 네. 옆에 얼굴만 보여. 그리고 이제 그때 받았던 종업원, 그 사람들을 받았던 종업원을 이제 찾죠.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 사람. 네. 저 피해자가 술 한잔 먹겠다고 카드 결제를 딱 하니까 아마 선불 결제인가 봐. 아, 선불결제집에 갔구나, 여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얼마에 먹는 거? 그 옆에 있던 40대 초반의 남자, 예. 옆 얼굴만 보이는 남자가 예. 내가 잘하는 단골 노래주점이 있으니까 글로 가자. 그러면서 권유를 했다. 그러니까 화딱지 난 거예요, 종업원이.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취소됐네요. 어쨌든 그때. 예. 그래 이제 이거는 분명하잖아. 예, 예. 그럼 데리고 나간 놈이 범인일 네, 가능성이 네, 그러네요. 40대 그래서 초반. 이때부터 이제 그 CCTV를 이제 따라 나오면서 연장 수사하는 거예요. 네. 따라가다 보니까 둘이 2월 24일 날 05시 42분경에 구월동에 있는 한 상가 6층 노래방으로 가는 게 나와요. 그 노래방에서 09시까지 술 마셨어요. 그리고 09시 10분경에 네. 구월동 소재의 짬뽕집 앞을 지나가는 게 또 CCTV에 나와요. 짬뽕치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피해 끊겨요.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경찰이 주장하니까 그때 집으로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지, 소주 먹은 게 있으니까 집에서. 네. 어. 원룸 주변에 있는 CCTV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시 보자. 그걸 또 살피기 시작했어요. 09시 17분경에 네. 두 명이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현관에서 찍힌 건 안 나왔는데 저쪽을 비추는 거에서 나왔어요. 이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막 안 간다고 손사래를 40대. 쳐요. 예. 그런데 피해자가 막 끌어. 죽은 사람이. 그런 모습이 보여. 그러면 분명히 두 사람 다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네. 들어가. 그러면 그놈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인 거예요. 예. 문제는 두 사람 나이 차가 많아요. 그렇죠. 나이 차 좀 나네요. 20대하고 40대예요. 10살 이상은 무조건 나는 그 거죠.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그렇죠.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의심이 되죠. 네. 그 순간 퍼뜩 생각나는 거 있죠. 아까 교수님 뭐 청바지 청바지에- 지퍼를 내려놨잖아. 예. 이거 혹시 동성애자들 아니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헛다리 한참 짚었다고 그래요. 그럼 둘이 어떻게 만난 건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속하게 구월동 간석동 노래주점 CCTV 다 까야 새끼들아. 어떻게. 그러다가 결국 처음 만남의 순간을 CCTV로 확인하게 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교수님? 둘은 04시 50분경 4시 50분에. 4시 50분경에 간석동의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만나요. 용의자는 04시 42분경에 간석동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구입하는 게 나오고. 그 앞에. 그러니까 8분 전에 예. 편의점에서 이 용의자가 담배 한 갑 구입하는 게 나오고, 하고. 이 또 같은 편의점에서 이 피해자가 04시 37분경에 네. 조금 전에 ATM기로 현금 인출하는 게 나와. 하하이. 이때까지는 서로 아는 사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같은 편의점에서 네. 근데 이건 각각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 봐서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 네, 같아. 그 보이는 데가 다겠죠.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동선 확인을 해봐야 돼. 봐야겠네. 각각의 움직임을 보면 네. 용의자는 간석동 유흥주점에서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게 나와요. 간석동 혼자요. 혼자서 비틀거리면서. 예. 피해자는요. 삐끼한테 잡혀갖고. 삐끼한테. 04시 13분부터 04시 28분 사이에 유흥주점에 갔다가 삐끼하고 다시 나와. 그리고 04시 35분경에 편의점 앞에서 다른 삐끼하고 또 만나.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편의점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저거 찾는 거야. 저 현금 인출. 그러니까 아마 두 번째 삐끼 만났을 때 그 돈이 얼마야 거기 네 그 삐끼한테 물어본 것 같아. 거기 들어가면 선불로 얼마 결제해야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들어와서 ATM기에 돈 찾았나 봐. 현금 박치라고 하라. 그러고 이제 저 카드 안 받는다고 그랬나 봐. 04시 50분경에 이제 다시 이제 돈 찾아갖고 나가서 그 삐끼하고 이제 피해자가 얘기를 할 때 용의자가 다가가 그놈이 글로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게 뭐 이거 모르는 사이 맞아. 자 유흥주점 삐끼는 두 사람 만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물어봤더니 이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때 있던 삐끼가 얘기한 거죠. 삐끼가 있을 때 이제 그 삐끼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저 용의자가 나타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용의자가 와가지고 그 요 삐끼하고 피해자가 있는 데서 이 용의자가 와가지고 여기 나이 많은 삐끼 근처에 있는 삐끼 못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못 봤다고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삐끼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말이야 술집에 들어갔다가 너무 바가지 써가지고 말이야 사기당한 것 같아 열받아 죽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있잖아 이 삐끼하고 얘기하고 있던 피해자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런 경우를 당하셨어요. 아유 그럼 내 위로 좀 앉아서 할게. 선생님. 참 이 사람도 오지랖도 넓어. 피해자도. 그랬더니 두 사람이 그 인근에 있는 땡땡 백화점 앞으로 이렇게 갔어. 그때 피해자는 만취 상태. 용의자는 그나마 좀 덜 취했더라. 그럼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둘은 각각의 술집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만나갖고 더 술 마시려고 같이 움직인 거예요. 통화 목록을 이제 분석을 쭉 합니다. 피해자 거. 피해자 마지막 통화 기지국은 인천 구월동 번화가예요. 그럼 집이 아니에요. 결론은 집에 와서 죽었는데 집이 아니라는 얘기는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가해자가. 핸드폰을. 그러니까 마지막 통화자를 그러면 이제 찾을 수밖에 없겠죠. 경찰이. 봤더니 마지막 통화자는 한참 거슬러 올라가. 2월 23일이에요.
2월 23일 22시 23분경에. 지인하고 통화한 거. 마지막 그게 누구냐면 중학교 동창이에요. 죽은 사람. 아.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은 그러니까 그 전날 2월 23일 날 밤 10시 23분. 예, 23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달린 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상황이 가장 크네요. 근데 마지막 갔던 동창생하고 통화해요. 네. 그 동창생은 또 경찰에 가서 만나죠. 마지막 통화한 건 그건데 헤어진 거는 네. 2월 24일 날, 그 다음 날까지 넘어간 거예요. 친구하고. 03시 22분까지 술 먹었어요. 이때까지 술 드시면 03시까지 먹고 03시 22분경에 인천 선악동에서 예. 같이 술 마시고 예. 택시를 태워서 귀가시켰대요. 집에 가라고 친구가. 태워보냈구나. 그런데 가다가 내려샌 거예요, 이 아이고, 친구가. 어떡하냐, 그래. 진짜 실제로 선악동에서 택시 승차였는지 확인해 보려고. 승차하는 게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얘기가 거짓말 아니냐. 친구 태워줬네. 예. 예. 그런데 간석동 집으로 직접 간 게 아니고 유흥가에 하차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술벽이.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그냥 낯선 사람. 예. 남녀 불문이래요. 그냥 아무한테나 먼저 말 거는 습관이 있대요. 피해자 집 주변 CCTV 또 까는 건 수밖에 없어. 좀 더 이제 또 우리가 못 간 거. 예. 그걸 더 까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강력 3팀이 예. 원룸 공동연관 CCTV 이제 뭐 이런 거 다 돌아가면서 확인해. 그렇게 했더니 하나 더 발견이 돼요. 뭐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면 안 돼, CCTV 수사도. 네, 네. 2월 24일 날 12시 21분경이 나와. 낮이네요. 난 12시 예. 21분경에 예. 피해자가 혼자 밖으로 나와. 그러면 피해자는 12시 21분에 살아있었어. 살아있었던 얘기네. 그럼 비틀비틀 하면서 편의점을 간다? 예. 그러더니 소주 2병을 사? 예. 그리고 들어가. 어. 오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아침 9시경에 들어가서 계속 술 먹다가 술 떨어졌나 보지? 술 떨어진 거지. 12시가 넘어가지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나와서 소주를 또 2병 더 사가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뒷부분까지는 안 본 거란 말이야. 9시 한 10시까지만 본 거. 예. 그 뒤에까지 그게 한 번에 다 못 봐요. 실제로. 예, 기니까. 하도 많아서. 예.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20분에 소주 사가는 거 하고 한 30분은 이제 들어갔으니까 안 나오고 있겠지. 쭉 살피다가 13시가 되니까 역광 때문에 또 안 보이는 거야. 아예 안 보이죠 그때부터. 또 할 수 없이 공동현관 저 뒷문 앞문 그 앞에 있는 그 개인 CCTV 그다음에 블랙박스까지 다 뒤져야지. 다 이제 그 살펴. 그러다가 뭐 나왔어요? 하나 CCTV를 찾았네. 어디서 나왔어요? 예. 그 인근에 있는 CCTV. 그건 그 동네 사람도 모르는 거래.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수사하다 보면. 저 동네 사람도 몰라 있는지도. 본인이 그냥 설치해놓고 모르는 경우 많아요. 거기에서 12시 21분경에 용의자가 빠져나오는 모습이 딱 나와요. 그게 정문이 아니라 원룸 A동의 뒷문으로 나온 경우. 뒷문이 또 있어요. 뒷문 원룸에. 쪽에 그러니까 인근 CCTV를 다 까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옆구리에 뭔가를 끼고 있어요. 옆구리에. 뭐겠습니까? 아까 뭐 컴퓨터인가 맞습니다. 노트북으로 추정돼요. 노트북. 이건 범인 맞죠. 맞네. 자, 요놈이 나오더니 연장에서 봤더니 나와서 택시를 타고 사라져요. 택시를요? 그 CCTV에 보여요. 예. 근데 택시 남바는 안 나와. 아이고 어떻게. CCTV에. 거기다가 또 현장 지문 같은 경우 채취했는데 그 대부분 피해자 지문이고요. 지문이 나와도 쪽지문밖에 안 나와요. 감정 불가 상태의 쪽지문밖에. 하나만 하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해지죠. 자, 부검은 2월 27일 날 오전에 국과수에서 했어요. 중요한 게 나와요. 깊은 상처는 없지만 네. 피는 피바다였잖아요. 네. 왼쪽 뺨의 자상이 얼굴 동맥을 끊어서 아이고. 실혈사한 걸로 나왔습니다. 과다출혈 들어요. 과다출혈사입니다. 그런데 GPS 위성 기록 조회라는 거. 용의자가 택시 탔던 위치에 정차한 차량의 남바가 확인이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건 또 기록이 안 나와. 이게 여기서 또 그냥 또 탈하네. 한번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남은 건 하나. 지갑이 통째로 없었어요. 없어졌으니까 또 카드 결제해서 취소한 것도 있잖아. 네. 카드 관련 수사는 해봐야 할 거예요. 예. 카드 있으니까. 카드 사용 내역 조사를 합니다. 네. 이건 틀림없이 택시비 피해자 지갑에 있는 카드로 썼거든. 그래서 그걸 추적을 했어요. 추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그 유족들한테 물어봐요. 그 네. 피해자가 주로 쓰는 어디 카드 씁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데 뭐. 그 확인을 해요. 네. 확인을 딱 해서 신용카드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형을 시켜가지고 피해자의 카드 상세 내역을 뽑아요. 예상대로 용의자가 피해자 카드를 지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 2시 조금 넘어서 나갔죠, 그 새끼. 예. 2월 24일 날 14시 53분경에 택시 승차한 게 나와요. 15시 32분, 16시 04분. 네.
17시 31분 택시 바꿔 타기를 계속 시도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7시 35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어디를 가냐면 이 새끼가 예. 성매매하는 안마수술을 두 차례나 가요. 사람 죽이고. 이거 별종이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택시 타고 귀가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월 25일 날 4번에 걸쳐 또 택시 타요. 남의 카드로 남의 막상- 카드로. 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편의점 가고 우유, 예. 그 다음에 노래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예. 요게 다 나와요. 카드 사용료요. 이런 때 택시 요금 결제하는 그 EB 카드사나 아니면 KCB를 통해서 네. 차량 넘버 확인이 가능해요. 다 택시 기사들 이제 진술을 들어요. 승하차 지점이죠, 대개. 네, 예, 예. 어디서 탔고 어디서 내리고. 네, 네.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 CTV 내린 지점, 탄 지점의 CTV를 또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용의자 동선이 나온다.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용의자가 주안동 미추홀대로에서 택시 타는 모습도 확인되고요. 주안동에서요?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용의자가 눈에 띄긴 띄는데 네. 이 새끼가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어. 약을 다친 것 같아. 약봉지 들고 있는 것도 있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도 또 뒤져. 그렇죠, 못한 거네. 그러니까 자꾸 일은 늘어나지만 네. 해야 돼요. 쭉 보니까 병원, 모텔, 뭐 다방 뭐 쭉 보다 보니까 여관, 고시텔 등 숙박 장소가 아무래도 경찰은 눈에 띄겠죠. 아, 숙 자야 되니까. 왜? 예. 요 놈이 사람을 죽이고 가서 하차했다는 거는 귀가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근처에. 귀가에 있으면 그 근처에 주거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주거지가 있다는 얘기는 요 놈이 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쭉 이제 하니까 건물 주변에 원룸형 고시텔이 꽤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강력사팀이 원룸을 이제 탐문하고 다니는 거예요. 2월 27일입니다. 이제 오래됐죠. 한 3일 네, 됐죠. 그러네요. 2월 27일 20시 18분경. 네. 저녁 8시 18분경 어느 원룸 앞에서 1층에서 이제 올라가서 탐문하려고 아, 딱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올라가려고,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뿅 하고 내려왔어. 네. 딱 문이 열렸는데 딱 마주쳤는데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분이 거기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새끼 딱 업어치기 한다면 긴급 체포하고 넌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그러면서 너 노트북 어쨌어?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무심하게 그냥 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그 노트북은 어쨌냐? 네. 이렇게 그냥 툭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새끼가 바로 그거 팔았는데요. 그 순간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딱 인정했네. 바로 그 새끼가 바로 가야죠. 귀국하는 고시텔로 또 올라가야지. 예, 예. 거기 가서 범행 도구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찾아야 되잖아. 예, 예. 올라갔어요. 범행 당일날 칼을 그렇게 휘둘렀으면 지 옷에도 많이 피 묻었을 거 뜯겠죠. 아니야. 예, 예, 예. 그 범행 당일날 입었던 옷 다 찾았어요. 아. 또 신었던 신발도 다 찾았어요. 안 버리고. 그 다음에 피해자 휴대폰도 이놈이 갖고 있어요. 다 나왔네요. 증거 명백합니다. 노트북은 팔았다니까 찾으러 가야지.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인천 서구 소재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으로 갑니다. 아. 예,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14만 원에 팔았네. 아이고. 노트북을 딱 꺼내는데 뭔가 하나 또 딸려 나왔어. 뭐예요, 그게? 과도가 나왔어요. 아, 이 멍청한. 피 묻은 과도. 멍청한 사람이 거기. 이 멍청한 새끼가 노트북 훔쳐갖고 오면서 그 칼로 찔른 거 있잖아. 네. 그걸 거기다 넣어놓고 지도 까먹고 어. 노트북 팔을 때 같이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네. 이놈은 43살 먹은 놈이에요. 40대 맞네요. 예, 무직입니다, 무직. 정과는 없어요. 예. 3번 피의자 신문조사 받으면서 끝까지 피해자 모른다고 예, 올바를 예. 깠었어요. 네, 네. 내가 그 집에 왜 가서 그 사람을 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까는 거죠. 네, 네. 근데 술 먹고 나와서 정신이 잃었는데 그 이후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신용카드하고 노트북을 들고 있네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혼자 생각은 내가 이걸 술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내가 주워서 들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그래서 그냥 가서 노트북 팔았고 신용카드도 긁었대. 되지도 않은 소리예요. 예. 즉 말하면 사람 죽인 기억은 전혀 없고 기억 없다는 갖고, 거예요. 사람 죽인 기억은 전혀 없대. 근데 또 이놈이 녹아 들어간 게 뭐냐면 2번 성매매한 건 기억을 또 아주 엄청 잘해요. 선택적 기억이네. 그 말이 안 되지. 지 편한 대로 기억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보짓을 한 거지. 그놈 예, 입장에서도. 예, 예. 그 감정물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네. 3월 6일 날 서울 과학수사연구소에서 DNA 분석실 회신인데 구두로 이제 먼저 확인을 했어요. 전화로. 예, 예. 현장에서 발견된 아까 가위 손잡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슬리퍼 안쪽 여기에서 피하고 DNA가 다 나왔습니다. 예, 예. 거기서 채취했던 그 피하고 DNA에서 용의자께 딱 나온 겁니다. 깨진 소주병, 그다음에 착용했던 옷, 신발 여기에서도 피해자 혈흔이 똑같이 나와. 거기에는 피해자하고 가해자 그 두 개 다 명백한 범인. 그래서 이 새끼는 어이없다, 이거. 3월 7일 날 네. 살인, 살인, 강도, 사기, 사기, 여신 전문 금융업법
그 카드 막 긁었으니까. 긁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구속이 됐고요. 이 사건은 하여튼 서로 모르는 남자 두 명이 새벽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예. 살인으로 규결됐는데 우연치고는 너무 황당한. 너무 황당해 이거는. 그리고 피해자는 낯선 사람한테 그냥 한잔 하자고 예. 그 호의를 베풀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불귀에 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네. 가해자 이 용의자 이 새끼를 이 범인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CCTV를 경찰이 많이 분석을 했잖아요. 네. 이 자식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가해자 새끼가 분노에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놈을 하필이면 술 한잔 먹자고 데리고 간 거예요. 묻지만 공격성 있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